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기요리장 흑역사 중에서 이제 가장 오래됐고, 가장 심각한 문제점 두 가지를 좀 다시 한번 거론해 봤습니다. 물론 뭐 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거론을 했었지만,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시험을 그냥 그 자격의 시험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사실대로 이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이제 자신들의 이제 부정을 갖다 이렇게 덮어버리고, 그리고 또 이제 폴리텍이라든가 일부 학원들을 이렇게 그 보호해주는 그런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학원들이나 폴리텍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생긴 것을 가지고서 이걸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 과거에 통신기능장이라고 통신기능장이라고 시험이 있었죠. 통신기능장, 뭐 전자기기기능장, 전자기능장, 뭐 통신기능장이 있었었는데, 그 전기보다도 먼저 선행을 해가지고 먼저 이제 부정이 먼저 그렇게 막 그 엄청나게 크게 벌어졌던 게 바로 이 통신기능장입니다. 통신기능장. 이 통신기능장 시험이 이제 서울에 그 한 학원이, 서울에 있는 한 학원이 자기네 합격생을 갖다가 저기 90% 뭐 90명인가를 합격을 시켜버려요. 한꺼번에 90명을.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100명이 넘었었는데 100명 조금 넘었었는데 합격률이 90%인가 그래. 합격률이 100명 중에서 90명을 합격시킨 거야. 90%를.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신고가 돼가지고 그 학원을 조사를 하러 간다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문제가 이미 한 달 전에 어떻게 됐냐면은 그 똑같아요. 똑같은데 일부 한 부분만 약간 틀리게 해놨어. 그러니까 그 회로도 그 있지 않습니까? 그 통신 그 납땜을 하거든요. 거기도 통신 쪽에도 이렇게 납땜을 해서 시험 보거든요. 전자 납땜을 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납땜하는 그 도면 있지 않습니까? 시험 문제가 일부만 조금 틀리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뭐 거의 뭐 99%, 98%가 다 똑같고 1%, 2%만 약간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산업인력관리 조사를 해서 이건 틀린 도면이다 이렇게 해서 딱 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도면은 어디서 빼온 거냐면은 출제자를 통해서 또는 이제 검토자를 통해서 빼오는 겁니다. 그건 산업인력관리공단 출제자나 검토자를 통해서 빼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게 바로 이 통신기능장이었었어요. 통신기능장.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신고가 들어가지고 발칵 뒤집혀가지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렇게 문제가 벌어졌고 또 부산 쪽에 이제 또 학원이 또 조사를 또 받았었고 이 통신기능장이 그렇게 그때 당시에 통신기능장 해본 사람은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서울에 어디 학원이라는 거 그리고 부산에 어디 학원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했는데 산업인력관리공단이 그 학원을 가가지고 조사를 하면은요 전부 다 무마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걔네들은 그러니까 99%, 98%가 시험 문제가 다 똑같아도 1%, 2%만 다르면은 그거는 이제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뭐 얘네들이 유추해가지고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출제자나 또는 검토자 이런 애들을 통해서 빼오거나 산업인력관 직원이 빼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명을 통해서 빼온 겁니다. 빼와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왜 그 1%, 2%가 왜 틀리냐? 문제 빼왔는데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출제를 내기 전에 이 출제자가 낸 것을 갖다가 고쳐요. 고치는 그 도면을 갖다가 빼온 게 아니고 고치기 전에
전에 그 도면을 갖다가 이 감독 출제자하고 검토자 또는 산하교육과 직원이 빼다가 팔아먹는 거야, 거기다가. 어? 그러니까 출제 문제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출제자가 출제를 내놓은 게 있어. 그런데 그거를 출제 내기 전에 약간 고쳐버립니다. 산하별과공단이. 인쇄를 갖다가 바로 전날, 전전날 바로 인쇄를 하잖아. 그러니까 시험 한 2주 전에 살짝 고치는 거야. 그렇게 고친 거를 가지고서 뭡니까? 그걸 비교를 해서 1, 2%가 틀리니까 이거는 뭐 유추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넘겨버리는 거야. 근데 그거에 그 문제를 빼온 것은 어디서 빼온 겁니까? 이 출제자 또는 이제 검토자 또는 산하교육과 직원이 빼다가 거기다 팔아먹은 거, 그 학원에다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 전자통신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 이름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왜냐면은 통신하는 사람들은 그때 지금 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덮어져 있으니까 과거에 했던 사람은 그 학원이 어디라는 거 조사받았다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학원들이 또 신고를 해요. 얘네들이 학원들이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그 학원에 급습이 한 것도 아니고 말하고서 이제 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1, 2%가 틀린 거야. 실제 문제하고. 1, 2%는 진짜 시험에 영향도 주지를 않아요. 똑같은 도면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인데, 그거를 그 많은 회로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회로들을 갖다가 유추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로또 맞히는 확률에 100배, 1000배, 10,000배 어려운 겁니다. 생각을 해봐요. 로또는 번호 6개만 맞추면 되지. 그렇지만 이거는 뭐예요? 회로 전체에 수많은 소자 기호와 배선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맞춘다는 거예요. 이거는 로또 맞출 확률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로또에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 유추해서 그거를 갖다가 회로도를 작성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100% 빼온 건데, 빼오는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은 산하별과공단이 출제를 내오기 전에 이제 출제자나 검토자나 얘네들이 이제 그런 산하별과 직원 애들이 이제 걔네들이 내기 전에 그거를 빼다가 줘버리고 걔네들이 이제 중간에 조금 고쳐가지고 뭐예요? 그 출제를 내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1, 2%가 틀렸는데 그걸 가지고 약간 틀리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마해서 넘기는 거예요. 산하교육공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일부러 가서 조사하는 척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그 학원 가서 조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하는데 나오는 게 없지 뭐. 그거 봐야 뭐 약간 1, 2% 틀려서 이건 유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말아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일반 수험자들이 봐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건 뭐 로또 맞추는 것보다도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 어려운 얘기인데 로또보다도 어렵다고. 로또야 뭐 숫자 6개 맞추는 거에 불과하지만 그거는 시험 문제 전체를 갖다 99% 맞추는 건데 거기는 글자가 뭐 한두 개예요? 생각을 해봐요. 소자니 뭐니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100% 배운 거 맞는데 산하별과에 딱 출동을 해가지고 딱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까지 하는 거지. 이 원장하고 또 뭐예요? 얘기를 오가고 어째자 하는 거야. 그럼 뭐래요? 또 거기서 이제 돈도 오갈 수 있는 거지. 좀 봐달라 어떠다 하면서 이제 원장이 이제 그 산하별 직원들한테 수고한다고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하면서 뭐 돈이라도 주고 하고서 이렇게 해서 무마시켜 버리니까 신고를 해도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고를. 기가 막히지. 그때 당시 그 일이 벌어졌다고. 근데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처벌 없이 지금 그 학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학원이라고 있습니다. 통신 기능장 하는 사람들은 다들 아는 그 학원일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런 경우가 지금 그 62회 그 2017년도 62회 포항폴텍 시험장 사건이 그거는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더 됐습니다. 그 뭐냐면은 일단 시험 문제를 빼왔어요. 그렇게 해서 빼와가지고 뭐 거의 뭐 99%, 98%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가르치는 그걸 빼다가 가르치는 놈들이 또
시험장에 감독관으로 들어가요. 그거 불법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시험지 빼와서 그렇게 해서 한 달 전에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친 놈들이 뭐예요? 빼온 놈하고 가르친 놈들이 그 포항폴대 시험장에 감독관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거기 이제 자기네 학생들을 무더기로 합격을 시켜버려요. 그게 바로 그 2017년도 60여 포항폴대 시험장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검사 쪽에서 조사 중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처벌이 안 됐습니다. 내가 보니까. 근데 이게 처벌이 된다. 어쩌고 그런 얘기만 했을 뿐이지 처벌이 안 되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공소시효가 지금 한참 남았어요, 아직. 아직 한참 남은 건 사실입니다. 한 4년 정도, 4년 좀 넘게 남았죠. 왜냐면 3년이 안 됐으니까, 그게. 왜냐면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이게. 7년. 7년이니까 이제 반도 안 흘러간 거야. 지금 62회 때면은 반도 안 흘러갔고, 지금 2020년도니까 지금 3년 조금 지났죠? 3년 좀 지났으니까 지금, 반 정도 흘러갔네. 반. 아니지, 반이 안 흘러. 62회, 2017년도 하반기였으니까 지금 반이 조금 안 됐습니다. 반이 안 됐으니까 지금 아직 한 4년 가까이 남은 거예요. 4년 가까이.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반 조금 덜 흘러간 거지. 아직도 조사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항폴대 시험 사건은 그 과거의 통신 그 기능장 그 사건보다도 이게 더한 사건이거든. 그렇잖아. 생각을 해봐. 그 과거의 통신 기능장 그 사건은 시험지 빼와가지고 그걸 이제 가르쳐서 자기네 학생들 90%를 합격을 시켜요. 그랬던 거지. 그런데 이 포항폴텍 시험장 사건은 뭐야? 그걸 빼와서 가르치고 그 빼온 놈하고 그 학원 그 강사하고 그 감독관으로 들어와서 합격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거 이제 불법이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사건이 엄청 큰 사건인데, 지금 아직도 검사 중으로 되어 있고요. 또 대표적인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2019년 작년입니다. 작년에 차량정비 기술사 시험 문제가 유출이 됐어요. 차량정비 기술사 하면 그래도 자격증 분야에서 최고 권위가 있는 그 어려운 시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험 문제가 유출이 됐는데, 유출이 돼가지고 조사한다고만 했지, 지금 말이야, 오리무중이에요, 오리무중.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사 시험 문제가 10개라고 하면은, 10개 중에서, 10문제라 하면은, 10문제 중에서 한 문제 틀리고 9문제가 맞아요. 그러면은 90%가 맞잖아. 그러면은 90% 맞으면은,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 10%가 틀리니까, 한 문제가 틀리니까 뭐라 하냐면 이거는 유치해서 한 거다. 이렇게 딱 사람이 판정을 내려서 그냥 그걸 가지고서 하니까 실제 차량정비 기술사 시험 문제가 유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처벌을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산업인력가공단 막아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산업인력가공단 얘네들이 이거 유출 어느 과정에서 유출이 된 거다 이렇게 딱 말을 해야 되는데 이 검사나 또는 뭐 경찰이나 뭐 판사들은 그걸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 걔네들은.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가 얘네들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과정에서 유출이 되긴 했는데 산업인력가공단이 10% 틀리니까 10문제 중에 한 문제 틀리면 10% 틀리니까 이거는 유출한 것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이제 무마를 시켜주니까 이게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유출이 된 거 분명히 맞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경위로 유출했냐? 똑같습니다. 산업인과 직원이 유출을 시켰거나 또는 뭐예요? 출제자와 검토자가 유출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최초로 산업인력가공단의 출제자가 문제를 갖다가 출제를 냈잖아요. 10문제를 냈다고. 기술사 시험 문제를 10문제를 냈으면은 출제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10문 중에 한 문제를 바꿔버려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유출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죠? 산업인력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한 문제를 바꿔버려가지고 요거는 유출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말이 그렇지. 기술사 문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기술사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차량 정비 기술사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서 10개를 뽑아서 9문제가 맞았다고요? 어? 신도 그렇게 못할걸요? 신도? 신은 할 수 있겠네. 신이나. 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실지 몰라도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 아니 10문제 중에서 9문제를 맞췄다고 하면 로또보다도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로또는 6자리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어? 그렇잖아. 6개 숫자만 맞추면 되는 거지만 얘는 글자까지 다 맞아요. 글자까지. 띄어쓰기, 글자 뭐 이런 거 다 맞춰야 돼.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 로또에 뭡니까? 로또 맞출 확률에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 어려운 게 바로 이 문제예요. 문제를 갖다가 유추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실제 그 빼왔던 시험 문제, 차량 정비 기술사 시험 문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요, 글자까지 다 똑같아요. 마침표 찍고 뭐 점 찍고 뭐 띄어쓰기 한 거 그리고 오타가 있는 거까지 똑같아요. 전기기능장 시험이 그래. 오타가 있는데 오타가 있고 띄어쓰기가 있고 그림 위치니 뭐니 다 똑같아. 그럼 100% 유출된 거거든. 그런데도 이걸 가지고서 뭐라고 합니까? 얘네들은 유치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글을 쓸 확률이 있다 하고서라고 넘어가는 거야. 그걸 누가 해주는 거야? 산업인력가공단이 그렇게 해서 무마시키는 거지 한마디로. 가서 그렇게 진술을 해주는 거지 한마디로. 검사가 조사를 하는데 그럴 거야. 아마 그 산업인력가공단 측에서 이제 누구 전문가 보내오라 딱 그러면 전문가라는 놈이 딱 가가지고 그 놈이 나쁜 놈인데 그 놈이 이제 검사실이나 어디 가겠지 경찰서나 가가지고 진술을 하는 거야. 진술을 해줘서 이제 조용히 넘어가야 되니까 그 이제 이거는 그 한 문제가 틀리다. 그래서 뭐 유출 가능성도 있다라고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그게 진술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검사도. 항상 그래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 차량 정비 기술사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고 방송 보도가 됐고 신문에 떠들썩했어요. 이거 절대 이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거 절대로 처벌 안 됩니다. 처벌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출제자가 무단으로 응시를 했지 않습니까? 출제자가 응시를 해요. 이 시험에. 이 다른 뭐 출제자라고 하는데 이 다른 출제자가 이 시험에 기술사 시험에 응시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빼보고서 했으니까. 그죠? 이 사람은 지금 조사를 받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도 뭐 모르고 했다 뭐 하면서 잘 넘기겠지. 근데 얘는 출제자나 산업인력가공단 직접 연관이 돼 있잖아. 그러면 산업인력가공단도 이 사람을 감싼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간다고. 지금 그리고 또 전라도 쪽에서 지금 그 조사 중인 게 뭐죠? 이용장, 미용장 돈 받고 합격시킨 것이라고 그 조사한다고 그러죠. 돈을 받고서 이용장과 미용장 그 합격을 시켰대요. 그 떠들썩했거든. 참 심각한 부정인데 돈을 받고서 합격시켰으면 돈이 오간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이제 처벌을 내릴 건데 아마 이것도 그 돈을 받은 사람이 감독관이니까 합격을 시켰을 거 아니야. 그럼 감독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산업인력가공단에서 이 봐준다고. 얘네들이 부정을 왜냐면은 출제자나 감독관 그리고 뭐 검토자 이런 애들이 걸려들면은 이건 뭐예요? 산업인력가공 부정이 돼 버리는 거니까. 산업인력가공 부정이 돼 버리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감사 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야지만이 자기네들이 부정이 인정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자유주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것들입니다. 포항폴리텍 시험장 사건 기조 60회 지금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차량정비 기술사 시험 문제 유출한 거 작년에 또 출제자가 또 이 시험에 또 응시를 했죠. 그리고 이용장 미용장 돈 받고 합격시키고 요거는 이제 딴 데서 한다고 그러는데 같은 데로 병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산업인력가 직원이 무단으로 응시했다라는 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처벌이 안 되고 오리무중이에요. 지금 오리무중. 왜 그러겠습니까? 왜?
산업인력가공단이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썩은 그 뭡니까 이 부정 집단이 밑바닥에 깔려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얘네들을 갖다가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싸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 산업인력가공단이요 이들하고 유착관계에 있잖아. 출제자 여기 보십시오. 출제자 이 유출한 게 또 이 검토자나 직원이 유출한 거야. 이들은 전부 다 뭐예요? 산업가 직원이거나 산업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이용자 미용 돈 받고 시킨 사람이 그 감독관 아니야. 감독관도 산업인력가공단에 일을 해주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관련된 사람이라고. 그리고 산업인력 직원이 또 무단으로 응시한 이거 봐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산업인력가공단과 유착 관계로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뒤를 봐줘서 적극적으로 봐줘서 빠져나가게 합니다. 왜 그러냐? 이들이 처벌이 되면은 썩은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실체가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응? 니네들은 더 썩었는데 왜 수험자들만 애꿎게 60여 카톡 사건처럼 수험생들만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거예요. 잘못된 거죠, 정말. 응? 썩을 대로 썩은 데가 이 산업인력관리공단이야, 지금. 응? 심각하죠, 지금. 제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수험생들만 피해만 안 간다고 그러면은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기능장 시험에서는요, 또 심각한 이런 부정시험 이외에 더 큰 문제점이 있죠. 바로 이제 출제 오류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이 출제 오류가 엄청나게 심각한데, 기존에 출제된 문제들은 그 과거의 기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80%에서 90%가 다 출제 오류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지금 응시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시험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아침이 되면은 뭐 갑자기 이제 작업이나 이거 하다가 문제를 풀고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돼 가지고 뭐 그 저기 중단되고 막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막 고쳐서 하기도 하고. 최근에 66개 때 1일차 시험 문제를 보면은요. 그 온딜레이 타이머 원웨이 비트 온딜레이 타이머죠. 요거 이제 A 접점과 B 접점 공통을 잡아야 되는데 공통을 못 잡게 그랬다는 거야. 그렇게 그랬다라는 얘기는 출제자라는 사람이 출제자나 이 검토하는 애들 그리고 또 그 산업인력관 출제 팀에 있는 그 전체가 정말 무식할 정도로 기본도 안 돼 있는 애들이야. 아니 T1 A 접점하고 T2 T1의 A 접점하고 T1의 B 접점하고 요 사이에 공통 8번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 공통 안 잡으면은 배선 연결이 안 돼요. 원웨이 원비 그 온딜레이 타이머 가지고서는 그 8핀짜리 말이야. 그렇잖아.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쳐가지고 시험을 봤죠. 고쳐서 시험 보니까 어떻게 되면 사람들이 혼선이 되는 거야. 작업은 이렇게 일률적으로 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중간에 브레이크 돼서 막 고쳐서 하고 막 그럼 와 이거면 곤란해지는 거지 한마디로. 특히 PLC도 많이 그러죠. PLC도 오래된 게 굉장히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PLC에서는 이제 가장 많은 게 제어 동작의 오류가 심각하게 많죠. 아니 도대체 이거는 말이 안 돼, 도대체. 버튼을 뭐 두 개를 누르는지 한꺼번에 막 정지하고 시작 버튼 누르면 막 이상해지고 막 동작이 타임 차트도 안 될 때가 있고 이상한 거야, 도대체. 그리고 또 그 말도 안 되는 순서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도가 과거에 뭐 엉터리 문제였지 않습니까? 엉터리 그 사기꾼 문제인데 그걸 순서도라고 한 거야. 순서도면은 동작의 순서에 따라서 동작의 순서에 따라 화살표로 연결을 해놓은 게 바로 순서도 아닙니까? 그렇죠?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게 동작의 순서에. 그런데 갑자기 딴 데로 점핑을 하질 않나? 이거 뭐 타이머 그 비교 판단도 그렇고,
지멋대로 뭐 그게 어떻게 순서도라고 할 수 있어? 동작의 순서를 갖다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것이 바로 안 되는 거지. 한마디로 다른 쪽으로 가는데 여기 동작하고 있다고 딴 쪽으로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막 쓰레기를 갖다가 문제라고 만들어 가지고 막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순서도가 그렇지. 순서도 그렇죠. 논리 로직화에러, 논리에러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심각했었어. 그거에. 안 되는 걸 갖다가 막 그냥 된다고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해놓고 막 시퀀스를 막 더군다나 시퀀스를 갖다가 PLC 프로그램 변경하는 것도 보십시오. EOCR 접점을 갖다가 이제 넣었을 때 안 넣었을 때 그 차이 때문에 회로도는 분명히 과부하에서 초기화되는 걸 초기화가 안 돼요. 그런 일이 막 발생해. 엉터리 도면을 그랬다라는 거지. 55회 때가 그랬지 않습니까? 55회 때가. 제가 그거를 도대체 한 3년 정도 떠드니까 겨우 좀 이해를 하더라고. 얘네들이. 산업외과 출제자나 이 검토 잘하는 애들이, EOCR 그 접점이 바깥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PLC에서는 초기화가 안 된다. 정지만 되지. 이게 초기화가 안 돼. 정지하고 초기화는 틀린 거죠. 정지는 뭡니까? 출력이 안 나가게만 막아주는 거고요. 초기화는 뭐예요? 완전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유지가 되어 있거나 뭐 카운터 값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정지 상태에서는요. 출력이 정지만 했다가 자기 유지되어 있는 건 그대로 나가는 거고 카운터가 있는 건 카운터 내부 번지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정지는. 그렇지만 초기화는 뭐예요? EOCR이 초기화하면 초기화가 되잖아. EOCR 접점이 끊어졌다 붙으면 초기화가 되잖아. 회로도는. 그러면은 초기화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는 리셋돼가지고 0이 돼버리는 것이고 자기유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유지는 초기화가 돼가지고 정지 및 초기화가 돼가지고 자기유지가 풀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전멸 같은 건 완전히 전멸이 안 되는 거고. 초기화는. 그런 건데 초기화가 안 된다니까. 안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3년 4년을 떠들으니까 겨우 그때 가서 이해해가지고 그때부터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냈어. 중간에도 시퀀스 에러들 PLC 프로그램 변경하면서 내면서 또 문제를 일으켰지. 60회를 봐봐요. 60회 때 그 의정부 공고 시험장에 감독관 하나 또라이 감독관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 X1 비접점으로 그려져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비접점으로 갖다가 PLC 연결을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뭐 다 6일차 동안 다 떨어뜨렸잖아. 그 억울하게 떨어진 거 엄청 많았어요 그때. 응? 아니 비접점으로 연결하래 도대체. 걔만 그래 걔만. 미쳤어. 그래서 아니 비접점으로 그려져 있다고 그래서 비접점으로 연결한다고? 그러면은 푸시 버튼 경우에는 B접점도 있고 A접점도 있다고 그러면 그 뭘로 연결해야 되나? A접점으로 연결하는 게 맞아요? B접점으로 연결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은 A접점 연결하는 거 맞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그 사람 말에 의하면 B접점으로 그려서 B접점으로 연결하라며. 푸시 버튼 경우에 뭐 PBB가 PB2가 B접점으로 그려져 있으면 B접점으로 굳이 연결을 해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릴레이 접점도 수많은 릴레이 접점이 있어요. X1 B접점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는가 모르겠지만 다른 쪽에 X1 A접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릴레이 접점이 보십시오. A접점만 있습니까? B접점만 있습니까? 서로 같이 있잖아. 같이 있는 것인데. 그리고 14핀 같으면 A접점 4개, B접점 4개라고. 이렇게 많은데, 그거를 A접점하고 B접점을 여러 군데 썼다고 그러면은, 그거를 A접점으로 연결합니까? B접점으로 연결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 사람 말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월권 행위로 갖다가 막 다 떨어뜨리는데도 그 사람을 갖다가 처벌을 안 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한마디로. 산업일가공단이 또 잘못을 인정을 하지도 않고. 그때 당시에 수험생이 이제 막 울면서 왔는데, 내 기억나는데, 기가 막혀요. 그때 그 산업일가공단 전화해서 항의를 했더니, 막 뭐라고 하더구만. 산업일가 직원이 무슨 팀장이라는 거. 또라이지, 완전히.
이게 사람인가 도대체. 자기네들 잘못을 해놓고서 수험생들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요. 정말 나쁜 놈들이지. 그 서울에 있어, 서울에. 그 또라이 새끼, 그거, 저기, 서팀장이라고 뭐 있어. 산업일가공단에. 제정신이 아니야, 완전히. 그래서 그게 사람 새끼고, 산업일가 직원이? 그게? 생각을 해봐. 감독관 중에서는 또 심각한 애들도 많았었어요. 대전에 그 안 시험장에 감독관은, 아니, 이제 접지선을 갖다가, 이렇게 그 비스 박아가지고 TV2하고 TV3 MC 쪽에 그 모타 쪽에 있잖아, 모타 쪽에 거기를 갖다가 접지선 빼가지고 비스 박아 연결 안 해주면 불합격시켰다니까. 왜 그러냐면 이 접지 기호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해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접지는 1차 쪽으로 다 나가잖아. 모타 옆에다 땅 파고서 접지하는 건 아니잖아. 모타 그 설치한 데 옆에다가. 거기다 단자대에다가 접지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작업대에다 해놓은 것인데, 원래는 그 접지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모타 표면에다 해주는 거라고. 모타의 그 금속 부분에다가 해주는 거라고. 그런데 시험지도 분명히 보면은 TV2, TV3는 뭐예요? 모타 배선을 안 하게끔 돼 있어요. 모타가 주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모타 쪽에 있는 배선은 생략이 되면 접지선도 모타 표면에 해주는 접지선이기 때문에 빠져야 되는 게 맞다고. 그렇죠. 빠져야 되는 게 맞는데, 모타 껍데기에다 접지를 해주는 게 맞는데, 그걸 갖다가 작업대에다 비스 박아서 해줘요. 완전 제정신이 아니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이 따지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TV2, TV3 접지 안 해주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과거는 그거 막 무조건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안 해줬다고 해서 한 수험생을 불합격을 시켜버려요. 이 대전에 있는 감독관이 하나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산업외과에 가서 따졌더니 산업외과 직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이 그 감독관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감독관하고 뭐 쑥닥쑥닥 얘기를 하더니 감독관이 다시 이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했냐면은 덕두 뚜껑을 안 닫아가지고 그랬대. 덕두 뚜껑이 하나를 안 닫았대. 2개 중에. 그 말을 듣고 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봐도 100% 이거는 거짓말을 하는 거다. 이 사람을 억지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참 거짓말을 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덕두 뚜껑은 2개잖아요. 기억자로 구부러졌으니까 2개인데 이게 하나는 닫고 하나는 안 닫는다는 거, 사람 습성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2개 다 안 닫던지, 그리고 2개 다 안 닫을 수도 없어요. 딱 보면은 흰색에 전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안 닫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2개 다 닫을 겁니다. 만약 안 닫는다고 하면 하나는 안 닫을 수는 없어. 하나는 닫고 하나는 안 닫을 수가 없어. 왜? 사람의 기본 심리상 어떻게 됩니까? 뚜껑 하나 닫으면은 뚜껑 다른 것도 하나 또 닫으려고 그러지, 당연히. 그게 사람의 심리적인 기본 생각이 아닙니까? 기본적인 행동 아니냐고. 그런데 덕두 뚜껑을 하나 안 닫았다 거짓말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따졌는데도 감독관이 그래 버리는 거야. 덕두 뚜껑 안 닫아서 나는 무조건 불합격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말을 맞춘 거지. 그 대전의 산업일가공단 놈하고 뭐예요? 이 감독관하고 말을 맞춰서 이 사람을 희생시켜버린 거야. 수험생을. 얼마나 비열합니까? 산업인력가공단이.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험자들한테 많은 피해를 준 이 범죄자 집단인 거야. 내가 그걸 듣고 나서 참 어이가 없다. 미안하다. 하면서 합격을 시켜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 떨어뜨려 보겠다고 그 짓을 하는 거야. 미친놈들이죠, 한마디로. 산업인력가공단 애들이 이렇게 또라이들이 많아요. 또라이들이. 제정신이 아니야, 얘네들이.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봤죠. 정말. 시험장에 갔다가 막 울고 오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감독관도 정신 차려야 되고, 그런 산업과 유착 관계에서 부정 저지르는 놈들 있잖아요. 이들을 먼저 처벌을 하라고. 왜 수험생들 카톡 했다, 그거 해봐야, 니들만큼 합격을 못 시켜.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 상황에서 감시하고 있는데 누가 카톡을 얼마나 보고 뭘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안 돼. 옆에서 막 검사하느라고 막 눈에 쌍불을 켜고서 그냥 적발하려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부정을 쉽게 할 수 있냐고. 안 된다고. 부정은 가장 큰 부정은요. 이런 게 부정이요. 이거 여기 포항폴텍 시험장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심각해.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2019년도 차량정비 기술사 이 시험 문제 유출한 거 아주 심심하면 시험 문제 유출해요. 얘네들. 과거에도 유출 계속 했죠. 지금도 계속 유출해. 계속. 그러면서 산업혁과공단이 무마를 시켜버려. 왜? 유출됐다고 그러면은 뭐요? 이걸 인정하면은 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나기 때문에 무마시키는 거야, 산업혁과공단. 그러니까 산업혁과공단은 이런 범죄자들하고 같은 한 통 속 뭐예요? 범죄자 집단이라는 거지. 한마디로. 얘네들은 모두가 다 범죄자 집단이야, 집단.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거 알잖아요. 사실이라고 아는데 왜 묵과하고 있는 겁니까? 그동안 산업혁과공단의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걸 또 올바르게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 정당한 거 아닙니까? 올바른 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묵과하고 있어요. 제 말 듣는 동 마는 동 그렇게 해봐. 그래 봐야 솔직히 말해서, 시험 문제 빼다가 일부 수험생들 합격시키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 거야. 들러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 시험 보고 싶습니까? 그런 시험은 국가기술 자격시험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자격증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부정시험인 거지. 그런 시험을 관리하고 검증하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한국산업혁과공단이라고요. 정부는요, 대한민국 정부는요, 완전 또라이 새끼들이라서 이런 범죄자 집단을 갖다 옹호해서 키워준다니까. NCS 추진 기관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거대하게 커졌어요. 이런 산업이 이거 언제 생긴 겁니까? 이거 50 때 생겨났나? 그럴걸? 이거 군사 정권 때 이게 생겨난 건데 많은 일을 했지만 그 반대로 또 뭐예요?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어. 기술계를 썩게 하고 병들게 한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이 산업혁과공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격증 가지고서 자격증 팔아서 돈 버는 거. 그거지 솔직히 말해서. 정보 빼다 주고 시험 문제 빼다 주고 그리고 감독관에 들어서 합격시키고 이거 아닙니까? 지금. 봐봐. 여기 보면은 차량정비기술사 시험 문제 유출을 시켰으면서 다른 거 출제자가 이걸 또 응시를 해버려. 이 짓이니까. 얘네들이 먹고 그냥 기술사도 썩었어. 옛날에 보니까 기술사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전기 건축 기술사니 뭐니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과거에 막 썩어가지고 얼마 5천만 원을 주면은요 합격을 못하면은 아니다 3천만 원을 주잖아요. 그 감독관한테. 그래서 면접할 때 3천만 원을 주고서 2천만 원을 도저히 합격을 못 시키겠다 안 되겠다 그러면 2천만 원을 거실러 준대. 그 1천만 원을 줘야 된대요. 그 얘기를 듣고서 난 참 어이가 없더라니까. 기술사 시험이 그랬다니까. 응? 거기에 이용장 미용장 돈 받고 하기. 아이고 참 어이가 없죠. 시험 문제 빼다가 그 돈 받고 팔아먹었잖아. 62회 때 포항폴텍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본 애들. 근데 지금 시험 문제를 사가지고 그걸 했던 거야, 이거를. 그러고 나서 감독관으로 들어가서 또 걔네들을 또 뒤까지 다 봐준 거지, 한마디로. 이거 엄청 큰 사건이야, 이거. 얘도 그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거 전부 다 지금 오리무중이에요, 오리무중. 지금. 처벌 냈다는 거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와요, 이거. 얘네 왜 경찰, 검찰 얘네들이 산업혁과공단이 얘네들이 뒤를 봐줘가지고 막아줬으니까 어떻게 방송을 내보낼 수가 없는 거야. 산업혁과공단이 이거 유출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거
시험 문제를 유추해서 할 수도 있다. 왜냐면 약간 틀리니까. 1%, 2%, 뭐 10% 틀리면은 뭐 90%는 맞잖아. 그럼 유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해줘 버리면서 무마를 시키는 거지, 한마디로. 이게 산업일까요? 얘네들은 믿으면 안 돼요. 얘네들은 썩은 놈들이지 뭐. 안 돼. 그러니까 말로만 이게 신고돼서 처벌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처벌이 되지를 않아요. 이거 심각합니다. 심각해. 썩을 대로 썩은 데가 산업인력가공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참 동안 40분 동안 지금 떠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시험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좀 해보고 하십시오. 최근에 보니까 뭐 누가 뭐 찾아온다 어쩌죠 뭐 자꾸 그러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뭐 또 뭐 정보가 또 유출됐는가 봐요. 저기기능장 말이에요. 그런 거 보고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연습해서 이제 합격을 시키는 것이 그게 올바른 건데 이 시험이 계속 부정의 수렁텅이로 계속 빠져들어. 그 원인은 산업인력가공단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만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정에 대해서는 너무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출제 오류에 대해서 가장 많은 비판을 했었죠. 근데 이제 얘네들 능력이 그 폴리텍 같은 거지 같은 놈들이 출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런 병신 같은 놈들이 내다 보니까 맨날 출제 오류만 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작업량만 많게 하는 거야, 그냥. 작업량 많게 하면은 뭐요? 시간으로 떨어지라 이거지 뭐. 그런 거지. 작업량이 작업량이 평가 요소입니까? 전기기능량 평가 요소. 나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작업량이 많다라는 거, 그걸 소화하는 게 평가 요소는 나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기술적인 거 시험을 봐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기술자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일까 얘네들은 뭡니까? 이런 그 학원들이나 출제자, 검토자, 여기 보시면은 산업일까 직원들, 출제자, 검토자, 감독관, 폴리텍 학원들하고 이런 연결 관계, 이걸 뭐라고 하죠? 산학 유착 관계라고 하죠. 이들 사이에서 부정이 만들어지고 부정이 온상이기 때문에 얘들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그래서 내가 말합니다. 감독을 싹 갈아야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절대로. 그런 얘기하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안 돼요. 감독관, 전국에 있는 감독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못 바꾸잖아 지금. 주기적으로 탁탁탁 바꿔버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출제자, 검토자는 완전히 딱 막아서 얘네들은 저기 말이야 그 어디 못 가게 딱 잡아두고서 거기 잡아놓고서 전화 통화도 못하게 해버려야 된다니까. 수능처럼 말이야. 수능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야. 얘네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안이 완전히 그 문제에 대한 보안이 재료예요. 아마 이 전기기능장이든 기술사 시험이든 돈 있잖아요. 한 1억 원 준다 그러면은 합격시켜주는 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찾아가 보면. 근데 1억 원 주고서 합격하기 좀 그렇지. 이런 건 그렇잖아. 기술사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 시험이 가야 될 올바른 길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거를 오래 여러분들 가르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이 가장 막중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62회 때 그렇게 된 것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산업일과를 많이 싸웠죠. 그 폴리텍이나 학원들하고도 적대적인 관계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 검사실에서 그 울산 땡땡이 그놈이 진술한 게 뭐냐면은 산업일과 국장이라는 놈이 자기한테 시켜서 그런 일 저지른 거래. 작업을 해주고 빼주고서 신고를 한 거다 이 얘기야. 내가 그 얘기 듣고 나서 산업인력가공단이 이런 범죄 지시도 한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응? 말이 안 되지 정말. 이래저래.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 산업별과용단이 범죄의 온상이었던 거예요. 우두머리는 산업별과용단, 그 밑에 이제 쇳기로 이제 부정을 저지르는 거지. 참 이런 것들이 빨리 없어져야지만이 우리나라의 이 자격 시험이 공정하다, 올바르다, 정당하다, 공평하다 이런 시험으로 바뀔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참 갈 길이 머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시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